역사의 흐름은 종종 결정적인 전투에 의해 바뀌어 왔습니다. 한 번의 전투가 제국의 운명을 바꾸고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며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바꾼 10개의 전투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전투들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정치, 문화, 기술, 그리고 세계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490년에 있었던 마라톤 전투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 사이의 이 전투는 서양 문명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아테네의 군대는 수적으로 우세한 다리우스 1세의 페르시아 군대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만약 페르시아가 승리했다면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문화적 성취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서양 문명의 기초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장군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 군대가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대담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양 날개에 집중시켜 중앙을 약하게 만든 후 페르시아 군대가 중앙을 공격했을 때 양 날개에서 포위하는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이 승리 후 전설에 따르면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42km를 달려가 승리를 알렸고 이것이 현대 마라톤 경주의 기원이 되었죠.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그리스 문명이 번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민주주의, 철학, 드라마, 예술과 같은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꼽힐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원전 31년에 발발한 악티움 해전입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대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함대 간의 이 결정적인 해전은 로마 공화정의 종말과 로마 제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를 이끈 아그리파 제독은 더 작고 기동성이 좋은 리버니안 갤리선을 활용해 안토니우스의 더 크고 무거운 함선들을 물리쳤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주했고 결국 둘 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승리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단독 지배자가 되었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되었죠. 이후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 불리는 200년간의 평화와 번영기를 맞이했으며 로마법, 건축, 문학, 공학과 같은 분야에서 서양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는 아드리아노폴리스 전투입니다. 로마 제국과 고트족 사이의 이 전투는 고대와 중세 사이의 분기점이 되었는데요. 로마군은 발렌스 황제의 지휘 아래 고트족에게 참패했으며 황제 자신도 전사했습니다. 이 패배는 로마의 군사적 우월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렸고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시켰죠. 중요한 것은 이 전투가 기병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입니다. 고트족의 기병은 로마의 보병 전술을 무력화시켰고 이후 1000년 동안 유럽 전장에서 기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리아노폴리스 전투는 야만인들의 로마 제국 침입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고 서로마 제국의 붕괴로 이어지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죠. 이 사건은 중세 봉건 체제의 등장과 유럽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네 번째는 투르푸아티의 전투입니다. 프랑크 왕국의 카를 마르텔과 우마이야 칼리프국의 압둘 라흐만 알카피키 사이의 이 전투는 이슬람의 유럽 확장을 저지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프랑스로 진출하고 있었죠.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카를 마르텔은 훈련된 보병 방진을 형성하여 우마이야의 기병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전투로 이슬람의 유럽 북부 진출이 멈췄고 프랑크 왕국이 유럽의 주요 세력으로 급부상했죠. 일부 역사가들은 이 전투가 없었다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과장일 수 있지만 이 전투가 카롤링거 왕조의 토대를 마련했고 궁극적으로 샤를마뉴 대제의 시대로 이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헤이스팅스 전투입니다. 노르만의 윌리엄 공작과 앵글로색슨의 헤럴드 고드윈슨 왕 사이의 이 전투는 영국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헤럴드 왕은 불과 며칠 전 노르웨이의 침략을 물리쳤지만 긴 행군 끝에 지친 상태로 헤이스팅스에 도착했습니다. 윌리엄은 기사단과 궁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앵글로색슨의 방패벽을 무너뜨렸고 헤럴드 왕은 전투 중 사망했죠. 윌리엄의 승리로 노르만 정복이 시작되었고 영국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는데요. 봉건제도가 도입되었고 노르만 프랑스어가 지배 계층의 언어가 되어 영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의 법률 체계, 건축, 그리고 정치 제도가 재편되었고 오늘날 영국과 영어권 세계의 많은 특성들이 이 정복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 콘스탄티노플 함락.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이끄는 군대에 의한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중세의 종말과 근대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이 도시는 거의 1000년 동안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저지해왔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혁신적인 대포 기술을 사용하여 도시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렸고 콘스탄틴 11세 황제는 전투 중 사망하고 말았죠. 비잔틴 제국의 멸망은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짐을 의미했고 이슬람 세력이 발칸 반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리스 학자들이 서유럽으로 망명하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이 서구로 유입되었고 이는 르네상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또한 콘스탄티노플을 통한 동서 무역로가 차단되자 유럽인들은 대서양을 통한 새로운 무역로를 모색하게 되었고 이는 대항해 시대의 시작으로 이어졌죠. 일곱 번째는 워털루 전투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마지막 주요 전투인 워털루는 유럽 역사의 주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엘바 섬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은 마지막으로 유럽을 지배하려 했지만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영국군과 불리어 원수의 프로이센군 연합에 의해 결정적으로 패배했는데요. 비가 내린 후 진흙투성이가 된 전장에서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형적인 전술을 구사하지 못했고 웰링턴의 방어선과 적시에 도착한 프로이센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죠. 이 패배로 나폴레옹은 생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워털루 전투는 프랑스 혁명 이후 지속된 25년간의 전쟁을 종결시켰고 1914년까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으며 빈 회의를 통해 수립된 새로운 유럽 질서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억압에 기초했지만 이 세력들은 결국 19세기 내내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덟 번째는 1863년에 있었던 게티즈버그 전투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전투인 게티즈버그는 미국의 운명을 결정지었죠.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연합군은 북부로 침공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려 했지만 조지 미드 장군의 연방군에게 패배했습니다. 세 날 동안의 격렬한 전투 끝에 리 장군의 피케트 돌격으로 알려진 마지막 공격이 실패하면서 남부군은 후퇴해야 했죠. 이 전투 이후 남부연합은 다시는 북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없었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이 전장에서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 전쟁의 도덕적 목적을 재확인했는데요. 게티즈버그 전투는 단지 노예제도의 종식뿐만 아니라 미국이 분리된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이 아닌 하나의 불가분한 국가라는 원칙을 확립했죠. 이는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인 스탈린그라드는 동부전선에서 나치 독일에 대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히틀러는 소련의 주요 산업 도시인 이 도시를 점령하려 했으나 소련군은 도시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처참한 도시 전투 후 소련군은 우라누스 작전을 통해 독일 제육군단을 포위했고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원수는 결국 항복했죠. 이 패배로 독일은 약 80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 동부전선에서 주도권을 소련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꾸었고 소련은 베를린까지 반격을 시작했죠. 이 승리로 소련은 전후 동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고 미국과 함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여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954년에 있었던 디엠비엠프 전투입니다. 프랑스 식민군과 베트남 독립군 사이의 이 전투는 서구 식민주의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프랑스군은 베트남 북부의 외딴 계곡 기지를 구축했지만 보 응우엔 지압 장군의 지휘 아래 베트민은 프랑스의 요새를 포위했죠. 베트민은 산을 통해 대포를 운반하여 프랑스군의 포대를 압도했고 56일간의 포위 끝에 프랑스군 사령관 크리스티앙 드 카스트리 대령은 항복했습니다. 이 패배로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 지배가 끝났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독립했습니다. 디엠비엠프 전투는 제3세계 독립운동에 영감을 주었고 식민지 해방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또한 이 전투는 미국의 베트남 개입으로 이어져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고 이는 냉전 시대의 주요 갈등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전투는 서구 제국주의의 쇠퇴와 탈식민화 시대의 시작을 알렸죠. 이 10개의 전투들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전투 이후에 문명의 방향이 바뀌었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했으며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려지게 되었죠. 마라톤에서 아테네인들의 승리부터 디엠비엠프에서 베트민의 승리까지 이러한 전투들의 결과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큰 흐름과 장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때로는 단 하루의 사건이 수세기에 걸친 역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이 전투들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